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김샬럿입니다. 미국은 trendy도 있고 좀 위험한 나라니까 내 이웃집이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웃집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사 오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히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이웃으로 흑인이 오면 아직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미국 사람들이 이웃집으로 아마 가장 선호하는 나라의 사람들일 거예요.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고요. 한국인들은 너무 성실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성실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엄청 착해요. 예의가 너무 과하게 바로 보여. 이렇게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을 한국에서 보면 안 되고요. 오히려 외국에서 봐야지 더 어떤 사람들인지 잘 보이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막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뭐 엄청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특징이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국인들도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한국인들을 보면 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제 유튜브도 미국의 한인분들이 거의 10만 명 가까이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로 많이들 인사를 해주시는데 정말 반가워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한인들의 이미지를 말하자면 바로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성실하고 올바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집으로 어떤 다른 문화권 사람이 온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가장 원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한국인들만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 살았던 습관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있죠.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이런 상점들은 대부분 유리가 반칸 유리예요. 그런데 그냥 미국의 일반적인 상점들은 반칸 유리까지는 설치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비싸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한인타운이 그렇게 위험한 동네도 아닌데도 이 반칸 유리를 꼭 설치를 꼭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한인마트의 되게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한인마트에는 CCTV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사실이라 사실 한인타운에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원리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한국에서 안전하게 사셨던 습관이 미국에 간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한국에 가본 적 없는 미국인들은 왜 저렇게 벤탄율이 달아서 overreact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 한 번만 가보면요, 여러분들. 진짜 한국 한 번만 가보면 다시 미국 돌아올 때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미국 진짜 무서워요. 뭐 미국 그렇게 무서운 곳 아닌데 한국에서 그 안전한 그거를 느끼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뭔가 미국 진짜 많이 불안정하다고 믿겨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인 상점이나 한인 마트 가면 그냥 제일 안전해요. 뭐 보안 관련된 어떤 시설이나 방탄유리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방탄소년단이 영어로 bulletproof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왜 미국에서 성공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방탄유리라고 하면 한국의 매장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뭔가 방탄유리가 되게 한국적인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만든 센스 덕분에 더 기억에 잘 남아서 그래서 뭔가 성공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인들에 대한 음모론이 하나 있어요. 한인들은 이것 때문에 비자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한인들이 돈을 버는 거는 사실 음모론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영상 좀 뒤에 다시 더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인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미국에서 자란 2세대 한인 부모들이랑 이민 1세대 조부모 사이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요. 이게 뭐냐면 약간 한인 이민 1세대 조부모들은 손자랑 손녀가 너무 말랐다고 느껴지면 살 좀 쪄야 한다고 말을 하거나 밥을 더 먹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아프진 않을까? 한국의 트래디셔널 한약을 지어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이제 한인 2세대 부모들은 미국식 육아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이에게 밥을 너무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에게 확실히 좋은지 검사가 안 된 음식들은 잘 안 먹이려고 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감기만 걸리면 한국인 조부모들이 부모들 탓을 하면서 네가 아기를 많이 안 먹여서 아기가 아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인 한인 1세대 조부모님들 말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기 때 많이 먹어야 해요. 그리고 한국이랑 미국 평균 수명 보세요. 아이한테 검진된 것만 골라서 먹인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 평균 수명 77살이고 한국 평균 수명 82살이라서 거의 5년이 더 길어요. 그러면 한국식 육아 방법이 더 건강에 더 맞는 거 아닌가요? 한국 음식 많이 먹어야 해요. 이게 진짜 건강한테 맞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인들은 약간 가족 중심이라는 게 엄청 강해요. 미국은 보통 친구들이 조금 더 중요한 느낌이면 한인들은 가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정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 교육을 진짜 확실히 가르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또 나쁜 영어 욕 같은 거 하면 하지 말라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신기한데 오히려 미국에서 자식을 낳으신 한인분들은 자기 자식들이 한국인이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잃을까 봐 오히려 주말에 뭔가 한국말을 가르친다거나 일상에서 한국말을 좀 자주 쓰면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보통 다른 아시아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님이 아시아에서 건너온 1세대라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냥 미국인 그 자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흑백 요리사 보면 그 에드워드 리 같은 셰프들처럼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자기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려고 하고 자기 나라, 자기의 언어 이런 거는 계속 잃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엄청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 K-팝이나 한국 문화가 유명해지기 한참 전부터 이랬어요, 사실. 80년대, 90년대 사람들도 그랬다고 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기가 한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으면 절대로 한국말을 꼭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고요. 비교적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BTS나 강남 스타일 같은 거 나와서 한국이 많이 유명해졌을 때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인들은 진짜 방탄소년단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한국에는 젊은 사람들도 방탄소년단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적어도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들 중에서는 방탄소년단에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한인들은 부모님들이 한국 드라마나 한국 뉴스들도 보거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일본인이나 중국, 비엔나니스나 태국 이런 아시아 사람들은 미국에 오면 이제 진짜 자기 고향의 뉴스는 안 봐요. 완전 미국인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뉴스 많이 봐요. 투표권을 잃어도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이거 진짜 한국인의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인 2세대들이 자기가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한다는 거는 그 한인들의 엄청나게 좋은 장점이에요. 많은 미국인들이 부러워하죠. 중국인이나 일본인 2세대들 중에서 중국어,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마 한국말이 일단 문자 자체가 쉬워서 그래서 뭔가 어릴 때 배우기 좀 좋은 언어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하기는 한데 한국이 좀 더 돋보이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절대 못 잊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도 뭐 라멘이나 뭐 스시 이런 거를 못 잊어서 막 먹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스시 먹으면 맛이 조금 달라요, 일본이랑.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그거 잘 먹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미국화된 한국 음식은 한국 음식으로 안 쳐줘요. 그래서 한국 코리안 커뮤니티가 발전을 했어요. 한인 3점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산 식재료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추라든가 뭐 고추장, 뭐 김치나 떡 같은 것도 한국에서 온 거를 사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유명하고요. 한국인들이랑 미국 사람들은 또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중국인이랑 일본인은 크리스천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온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 한국인 교회라는 게 진짜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는 한국인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매주 주말마다 교회에 모여서 친목을 다집니다. 뭐 아닌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한인 교회는 약간 종교적인 공간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뭔가 한인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로 어려웠을 때도 한인교회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연락 자주 하고 자주 버팀목이 되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인교회에서도 비즈니스도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교회는 진짜 한국인들의 파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즈니스 이야기를 했죠.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뭐 사업이나 전문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어요. 특히 한인 1세대들은 스스로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뭐 교육을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뭐 더 좋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제 다른 미국인들이 보면 많이 성공지향적이고 성실한 이미지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한국인들은 성실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게 바로 이거 때문이랍니다. 근데 진짜로 제 주변에 한인분들 보면 진짜 모자란 것 없이 생활하는 사람 진짜 많이 있어요. 뭐 미국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못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신기해요. 한국인들이 돈 많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돈이 많다는 이미지는 오히려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본토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뭐 거의 모두가 못 사는 느낌이라면 중국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전부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중국 부자는 그 스케일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돈이 사실은 그렇게 깨끗한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이 이제 그런 식으로 벌리면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돈이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약간 부자의 이미지가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솔직히 잘 사는 느낌은 좀 덜 들어요. 사람들이 한국말로 검소하다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요. 뭐 집을 뭐 큰 곳에서 살지도 않고요. 뭐 겉으로 보기에 뭐 부자로 보이는 일본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엄청 부자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적당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일단 대부분이 점실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표정이나 피부, 뭐 얼굴 생긴 게 그냥 부자들 같이 생겼어요. 부자들이 원래 나이가 들어도 되게 젊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 사람들 60대에도 40대처럼 보이는 경우 진짜 많이 있거든요. 보통 40대처럼 보이는 60대가 미국에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부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 이미지가 돈이 많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국이라고 전부 잘 사시는 건 아니고요. 캘리에는 한국인 갱단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 존재 자체는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갱단은 안 유명해요. 사실 저도 몇 주 전에 처음 들은 거지. 한국인 갱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저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한국의 유명 래퍼, 뭐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프로듀서인 사람이 일반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일반인이 그냥 그 여자 가수한테 사진 같이 찍어달라고 했나? 그랬는데 그 미국에서 간 한인이 그 일반인을 때린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미국 출신 한인은 미국에서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무서운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사건, 사고도 절대 안 일으키고요. 아주 모범적으로 사는 느낌이에요. 같은 갱이더라도 한국인이면 아주 예의가 바르고 착해요. 그런데 이런 미국의 한인 갱단들이 한국만 가게 되면 되게 강한 척을 많이 한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인들이 자기들이 미국에서 블렌딩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완전히 미국인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일종의 약간 피해망상인데 아무튼 그런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라틴계 갱단이나 뭐 아시아 갱단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교회의 한인 커뮤니티나 한국 사람들은 그런 한인 갱단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청소년들이 그런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한인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 대부분의 한인들이 법을 너무 잘 준수하고 있고 너무 성실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한인 갱단들이 아예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진짜 가끔 이런 특수한 경우에 갱단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만 가면 자기가 무슨 완전 미국인인 척하고 뭐 영어만 하면서 막 완전 센 척하고 뭐 사람들을 때린다 뭐 자기가 완전 무슨 선진국 미국에서 온 막 미국인처럼 행동한다. 뭐 미국 갱단처럼 행동하면서 막 한국인들 까이보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진짜 그냥 멍청한 거예요. 걔네들 어차피 한국인 아니에요. 걔네 부모님이 한국인인 거지. 걔는 미국인인데 그냥 미국에서 적응을 못한 거예요. 뭐 자기가 한국인이라서 뭐 자기가 아시안인이라서 적응 못해서 갱단 됐다고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예요. 뭐 남자든 여자든 아시아인이면 캘리 같은 데서는 그래도 잘 살 수가 있죠. 오히려 한국인이라 인기가 많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냥 한국계 미국인 갱스터 깡패들은 그냥 핑계쟁이 겁쟁이인 겁니다. 그렇게 미국에 불만 많아놓고 한국에만 가면 뭐 자기가 미국인이라면서 막 가라한 척하고 사람 때리고 그게 뭐예요? 완전 그냥 이중적인 찌질한 사람이지. 그런데 사실 한인들 중에는 그런 막장 갱스터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번 뉴스로 처음 알아서 찾아본 거지. 한인들은 이런 갱스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한인에 대한 음모론이 있거든요. 아까 말하려다가 말았는데요. 한인들 사이에 비밀 네트워크가 있다는 음모론이에요. 이거 제 영상을 보시는 미국에서 사시는 한인분들이 좀 사실을 말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 부동산 투자나 사업 정보가 은밀히 공유되는 커뮤니티가 있대요. 예를 들면 친한 사람들끼리만 알음으로 매매 정보를 주고받고요. 좋은 매물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서로 혜택을 주고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는 한인들은 그야말로 비밀 정보망을 활용하는 느낌인 거죠. 비밀스럽게 한인들끼리 부동산 매물을 빠르게 사고팔면서 부자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ett.